안녕하세요. 헤라TV입니다. 공유한 고배당 당첨 내역 인증합니다. 함께 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그럼 오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미국 대 호주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4-3-3 전형을 기반으로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공수 전환을 앞세우는 팀이다. 홈 2점까지 더해진 이번 경기에서도 경기 초반부터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며 주도권을 잡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측면 자원들의 스피드와 하프스페이스 침투 능력은 현재 미국 공격의 가장 큰 무기다. 중원에서 볼을 탈취한 뒤 빠르게 전방으로 연결하는 패턴이 잘 살아나고 있어 공격 전개 속도는 상당히 위협적이다. 다만 수비 라인을 높게 유지하는 특성상 역습 상황에서 뒷공간 노출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세트피스 수비와 제공권 싸움에서는 호주의 피지컬을 경계해야 한다. 호주는 4-4-2 또는 4-2-3-1 형태를 활용하며 수비 조직력을 우선시하는 팀이다. 라인을 내리고 촘촘한 블록을 형성한 뒤 롱볼과 빠른 역습으로 승부를 보는 스타일이다. 세트피스와 공중볼 경합 능력은 여전히 강점이며 상대 압박을 견뎌낸 뒤 전방으로 한 번에 연결하는 전개가 날카롭다. 하지만 미국처럼 템포가 빠른 팀을 상대로는 경기 내내 수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수비적으로 버티는 시간 자체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고 측면에서 계속 흔들릴 경우 실점 위험도 커진다. 이번 경기는 조선두 경쟁 성격이 강한 맞대결이다. 호주의 수비 조직력과 제공권은 충분히 위협적이지만 전체적인 경기 주도권과 공격 전개 완성도에서는 미국이 한 수 위에 있다. 홈 경기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미국이 꾸준히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호주가 쉽게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90분 내내 미국의 압박을 버티기에는 부담이 크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차이와 공격 전개 속도에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경기 스코틀랜드 대 모로코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코틀랜드는 5-4-1 또는 3-5-2 형태를 기반으로 탄탄한 수비 조직력과 강한 피지컬을 활용하는 팀이다. 공격 전개 역시 짧은 패스보다는 롱볼과 크로스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 상당한 위력을 발휘한다. 공중볼 경합과 세컨드볼 싸움은 이번 경기에서도 중요한 무기가 될 전망이다. 다만 수비 시 중앙 밀집도가 높은 만큼 측면 공간 관리가 쉽지 않다. 상대가 빠른 측면 전개와 패스 플레이를 활용할 경우 수비 라인이 흔들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결국 얼마나 조직적으로 버텨주느냐가 관건이다. 모로코는 4-3-3 전형을 기반으로 점유율과 기술적인 빌드업을 앞세우는 팀이다. 중원 장악력이 뛰어나고 측면 자원들의 개인 능력도 상당히 우수하다. 짧은 패스와 빠른 위치 교환을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능력이 강점이며 이번 경기에서도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측면 돌파와 하프스페이스 공략 능력은 스코틀랜드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다만 공격적으로 나서는 과정에서 수비 뒷공간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로 남아있다. 스코틀랜드가 수비적으로 버티며 역습과 세트피스를 노리는 그림이 예상된다. 하지만 전체적인 전력, 선수 구성, 공격 전개 완성도에서는 모로코가 한 단계 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기 흐름 자체는 모로코가 점유율을 가져가며 몰아붙이는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스코틀랜드는 수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버티는 시간은 길겠지만 결국 모로코의 기술적인 공격 전개가 균열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꼭 필독해주세요. 스포츠는 많은 정보와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혼자서 수많은 정보를 찾고 그 정보가 맞는지 판단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배당 흐름과 변동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이며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결과와 당첨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접근해야 꾸준하고 재미있게 스포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매일 스포츠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전 요구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이야기하며 즐겁게 베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기 브라질 대 IT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브라질은 4-3-3 전형을 기반으로 점유율과 기술적인 공격 전개를 앞세우는 팀이다. 측면과 중앙을 자유롭게 오가는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가 강점이며 상대 수비가 내려설수록 오히려 더 많은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좁은 공간에서의 연계 플레이는 이번 경기에서도 IT 수비를 지속적으로 흔들 수 있는 요소다. 1차전 무승부로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공격 숫자를 많이 투입하는 특성상 뒷공간 노출은 존재하지만 상대 전력을 고려하면 수비 부담은 크지 않은 편이다. IT는 4-5-1 또는 5-4-1 형태의 수비적인 운영이 예상된다.
수비 숫자를 최대한 늘려 공간을 차단하고 역습 한 방을 노리는 전략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세컨드볼 경합과 몸싸움에서는 끈질긴 모습을 보여주지만 경기 내내 브라질의 압박을 버텨내기에는 전력 차이가 상당하다. 특히 점유율을 거의 내준 채 수비에만 집중해야 하는 흐름이 예상되며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순간 연속 실점 가능성도 충분하다. 전력 차이가 상당히 큰 경기다. IT가 초반에는 수비적으로 버티면서 실점을 최소화하려 하겠지만 브라질의 공격 전개 완성도와 개인 능력 차이가 워낙 크다. 브라질은 반드시 승점 3점이 필요한 상황이고 조기 선제골이 나온다면 경기 흐름은 일방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IT가 역습 한 방을 노릴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경기 양상은 브라질의 공격 훈련에 가까운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 경기 티르키예 대 파라과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티르키예는 4-2-3-1 전형을 중심으로 점유율을 확보하며 경기를 풀어가는 팀이다. 중원의 기술적인 자원들을 활용해 짧은 패스로 흐름을 만들고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격 전개 과정에서 이선 자원들의 중거리, 슈팅과 침투 타이밍도 상당히 위협적이다. 이번 경기 역시 승리가 절실한 만큼 초반부터 볼 점유율을 높이며 주도권을 잡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수비 라인을 올리는 과정에서 뒷공간이 열릴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한다. 특히 상대의 빠른 역습 대응은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파라과이는 4-4-2 또는 4-2-3-1 형태를 활용하며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선호하는 팀이다. 중원에서 거칠게 압박한 뒤 곧바로 측면이나 전방으로 연결하는 역습 패턴이 주목이다. 공격 속도는 좋지만 세밀한 빌드업 완성도는 다소 부족한 편이다. 특히 1차전에서 노출된 수비 불안은 여전히 부담이다.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티르키예처럼 패스 플레이가 좋은 팀을 상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다. 양팀 모두 1차전 패배 이후 승리가 절실한 경기다. 초반에는 조심스러운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승부를 보기 위한 공격적인 운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인 경기 운영 능력과 빌드업 완성도에서는 티르키예가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파라과이 역시 역습 한 방은 충분히 위협적이지만 경기 전체를 통제하는 능력에서는 다소 밀리는 모습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중원 장악력과 세밀한 공격 전개에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티르키예가 중요한 승점 3점을 챙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꼭 필독해주세요. 스포츠는 많은 정보와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혼자서 수많은 정보를 찾고 그 정보가 맞는지 판단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배당 흐름과 변동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이며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결과와 당첨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접근해야 꾸준하고 재미있게 스포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매일 스포츠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전 요구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이야기하며 즐겁게 배팅해 보시기 바랍니다.